교재는 176페이지 2023년 전산회계 운용사 실기시험 제3회 모의 문제 되겠습니다. 여러분 모의 문제 풀려면 회사가 제3회 주식회사 산이 캠핑으로 로그인 돼 있으셔야 됩니다. 그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시사항 주식회사 산이 캠핑의 거래 자료이며 회계연도는 2023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이다. 총 4문제가 출제가 되고 있는데 첫 번째 문제는 입력하는 문제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오타만 나지 않도록 하시면 되겠습니다. 첫 번째, 다음 제시되는 기준 정보를 입력하시오. 총 4문항 출제되고 있습니다. 첫 번째 문항, 다음에 신규 부서를 등록하시오. 자, 부서를 등록하는 메뉴는 어디에 있었나요? 혹시 여러분 기억나세요? 오, 물류관리. 네, 맞아요. 근데 기억이 안 난다. 그럼 여기다 뭐라고 치면 돼요? 부서. 이렇게 부서라고 치면 부서와 관련된 메뉴들이 나옵니다. 그러면 부서 사원 등록이 되겠죠? 그래서 물류관리 오셔도 됩니다. 또는 물류관리 메뉴에 오셔서 부서 사원 등록. 그대로 치세요. 30번의 무역부입니다. 오타 나지 않도록만 조심하시면 되고요. 부서고요. 판관입니다. 부문 구문에 대한 내용이 없기 때문에 입력 안 하셔도 되고요. 그냥 공통으로 하셔도 됩니다. 반드시 사용 여부는 여로 하셔야 된다라는 거. 40번 특판부 엔터 부서 판관 공통 여 이렇게 입력하시면 4점 맞을 수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기준 정보는 여러분이 입력을 제대로 함으로 인해서 획득하실 수 있는 아주 좋은 기회가 되겠죠. 두 번째, 다음에 신규 거래처를 등록하시오. 거래처 등록 문제가 되겠네요. 일반 거래처입니다. 전체 메뉴 클릭, 거래처 등록, 일반 탭에서 10004네요. 강상 캠핑, 주식회사 있습니다. 넣어주셔야 되겠죠? 이민수, 거래처가 매출처냐 매입처냐 구분이 되어 있으면 구분해서 넣으시고요. 구분이 없다. 그러면 전체를 선택하시면 됩니다. 첫 번째 매출처죠. 1번 선택하겠습니다. 반드시 동그라미 업태 쪽으로 오셔서 도, 소, 매, 업 엔터 캠핑 용품 엔터 하는 거 잊지 마세요. 안 그러면 한 글자가 저 멀리 도망갑니다. 20003 미주 캠핑 사업자 등록번호 잘못 치면 붉은색 떠요.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정확하게 치시면 되겠습니다. 이번엔 매입입니다. 도매업 캠핑용품 엔터 거래 시작일은 시스템 날짜 올라오니까 그대로 두시고요. 시험 보실 때도 그대로 두시면 됩니다. 만약에 거래 시작일이 나와 있다. 그러면 그 날짜 입력하시면 되겠습니다. 세 번째, 다음에 신규 상품을 등록하시오. 품목 등록 문제가 되겠죠. 전체 메뉴 클릭. 품목 등록입니다. 상품이고요. 품목 코드는 다 넣어주셔야 됩니다. 침낭 1인용이네요. 단위는 2A입니다. 이 단위가 5번부터 8번까지 반드시 넣어주셔야 되는데 대문자로 넣어주십시오.
저는 복사해서 컨트롤 C, 컨트롤 V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심해야 되는 건 이 부분이에요. 즉 어느 한 부분을 안 넣으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5번부터 8번까지 즉 입고 단위, 판매 단위, 자재 투입 단위, 재고 단위 이렇게 기준 단위를 몽땅 다 넣어 주셔야 되고요. 재고 단위를 기준으로 입고 단위와 판매 단위, 자재 투입 단위가 2A죠. 1대 1입니다. 그래서 환산 단위도 1이 된 겁니다. 이 부분은 수정하지 않도록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이 부분이 만약에 입력이 안 되어 있다. 그러면 재고자산 수불부 마감이 안 되거나 또는 재고자산 금액이 달라집니다. 그래서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품목 등록 끝났죠. 네 번째 가겠습니다. 다음에 유형자산을 등록하시오. 오, 어디 가서 등록할까요? 고정자산 등록, 오케이. 자, 회계 모듈에 고정자산 등록. 비품이니까 비품을 열으셔도 되고요. 아니면 그냥 엔터 하셔도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F2 눌러서 비품을 선택하셔도 되고요. 아니면 여기에서 비품을 선택해서 넘어오셔도 됩니다. 편하실 대로. 공이 앞에 5개 있고 2죠. 그래서 2 한번 쳐보세요. 그럼 앞에 공은 자동으로 채워집니다. 복사기 하이픈 넣어주시고요. 02 2023년 10월 31일 날 샀습니다. 자, 올해 취득했어요. 올해 취득했으니까 그렇죠. 4번 난 신규 취득 및 증가란에다가 입력하셔야 됩니다. 230만원 입력해 주시고요. 상각 방법은 정률법 내역연수 5년 입력해 주시고 그러면 올해 상각할 감가상각비는 25만 9,325원이네요. 그리고 몇 개월치? 3개월치. 왜? 10월 달에 샀으니까 10월, 11월, 12월 3개월치가 되겠습니다. 취득수량. 오, 이 부분 어디다 놓을까요? 여기. 네, 맞습니다. 취득수량 란에다가 1 넣어주시기 바랍니다. 경비는 800번대 경비 그대로 씁니다. 이렇게 해서 1번 문제 풀어봤습니다. 두 번째, 다음 거래를 입력하시오. 즉 전표에다 입력하는 문제가 되겠죠. 단, 채권, 채무, 금융거래는 거래처 코드를 입력하고 각 문항별 한 개의 전표 번호로 입력한다. 즉 전표를 분리하지 말라라는 뜻입니다. 그러면 10월 5일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식회사 하나캠핑에 단기대여한 원금, 단기대여했대요. 그러면 단기대여금이 되겠죠. 그 원금 500만원과 이자 125,000원을 현금으로 받아 즉시 보통예금 국민은행 계좌에 입금하다. 그랬으니까 우리 회사 입장에서는 현금을 가져다가 통장의 잔고를 늘린 거죠. 그래서 차변의 보통예금으로 처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전체 메뉴 클릭하셔서 회계 모듈에 일반 전표 입력 10월 5일입니다. 대변 먼저 하셔도 되고요. 차변 먼저 하셔도 상관없습니다. 자, 저는 대변 먼저 하겠습니다. 단기 대여금 거래처 코드 대여금은 채권이죠. 반드시 코드 걸어 주셔야 돼요. 하나캠핑 이때는 그냥 마우스로 이렇게 움직이셔도 돼요. 아니면 그냥 엔터로 가셔도 되고 대변에 500만원 같은 변이니까 엔터 하시고요. 이번에는 이자 수익 받았죠. 자, 이자 수익입니다. 이때 엔터로 가시면 이렇게 하나캠핑 즉 위에 있는 거래처나 적요 이런 것들이 그대로 복사가 되거든요. 이럴 경우에는 마우스로 움직이셔도 되고 아니면 스페이스바 눌러서 지워주셔도 되고 안 지우셔도 상관없습니다. 125,000원 그랬더니 차변에 512만 5천원 마이너스로 되어 있죠. 이렇게 마이너스로 대차 차익이 뜨면은 차변 금액이 부족한 겁니다. 플러스로 뜨면 대변 금액이 부족하게 됩니다. 그래서 차변에 보통예금
보통 예금은 금융거래죠. 그래서 국민은행 꼭 걸어주셔야 됩니다. 금액은 512만 5천원. 분계를 보게 되면 차변의 보통예금, 대변의 단기대여금, 대변의 이자 수익, 그리고 반드시 코드 걸어주는 거 잊지 마세요. 두 번째 문항 가겠습니다. 10월 8일이고요. 단기 시세 차익 목적 밑줄 좀 걸으시고요. 구입한 주식회사 아상전자의 주식. 단기 시세 차익 목적으로 주식을 샀었어요. 자, 그러면 얘는 뭐예요? 단기손익 공정가치 측정 금융자산, 즉 KIFRS 계정 과목을 따르기 때문에 단기 매매증권이 아니고 단기손익 공정가치 측정 금융자산이 되겠습니다. 자, 200주. 액면가 만원이고 장부금액은 12,000원인데요. 남의 주식을 샀을 때는 액면가 필요 없습니다. 장부금액이 중요합니다. 요게 취득원가가 되겠죠. 주당 15,000원에 처분하고 대금 중 절반은 현금으로, 나머지는 보통예금 국민은행 계좌로 송금받다. 10월 8일로 오시고요. 대변 먼저 가겠습니다. 단기손익 공정가치 측정 금융자산 107번 선택해 주시고요. 대변 쪽으로 오셔서 오른쪽 마우스 누르세요. 계산기. 장부 금액이 얼마인지 보셔야 되죠. 총 200주랍니다. 자, 200주 곱하기는 D입니다. 12,000원입니다. 12,000원. 그러면 240만원이 단기손익 공정가치 측정 금융자산의 장부 금액이 되겠습니다. 요거를 얼마에 팔았어요? 15,000원에 처분하고 현금을 받았습니다. 자, 그럼 현금 먼저 오른쪽 마우스 눌러주시고요. 계산기 200주 15,000원에 처분했습니다. 그런데 현금은 반이라 그랬죠? 나누기 2 하겠습니다. 150만원. 차변에 보통예금 맞습니다. 보통예금은 국민은행 그렇죠. 걸어주셔야죠. 국민은행 코드 걸어주시고 150만원. 즉 240만원짜리를 300만원에 팔았습니다. 이익 봤을까요? 손해 봤을까요? 이익 봤죠? 그래서 플러스인 경우에는 대변에 금액이 안 맞는다라는 거를 알려드렸어요. 그래서 대변에 단기손익 공정가치 측정을 팔았을 때 이익을 봤으니까 처분이익이 되겠습니다. 단기 두 글자 치시고 처분이익 906번 선택하시면 되겠습니다. 60만원 이렇게 정리하시면 됩니다. 즉 차변에 현금이 150, 보통예금이 150, 이때는 처분 가격이 되어 있고 대변의 단기손익 공정가치 측정 금융자산은 장부금액인 12,000원을 곱한 금액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240만원짜리를 300만원에 팔았으니까 이익 봤죠? 그래서 단기손익 공정가치 측정 금융자산 처분 이익 60만원이 되겠습니다. 세 번째, 10월 10일입니다. 상품을 매입하고, 아이고 재고자산 샀네요. 상품을 매입하면 입고 입력을 통해서 전표를 전송받도록 하겠습니다. 전자세금 계산서를 발급받다. 자, 전자도 체크해 줘야 돼요. 과연 어느 회사로부터 상품을 사갖고 왔냐? 좋은 상사로부터 의자와 침낭을 사갖고 왔네요. 그리고 대금은 현금, 외상 이렇게 됐습니다. 그러면 현금으로 일부 주고 나머지 외상 매입금이 900만원이란 얘기죠. 요거대로 입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물류관리 탭으로 오시고요. 입고 입력 10월 10일입니다. 건별 과세, 세금계산서니까 과세. 거래처는 좋은 상사. 지급 구분을 보니까 현금도 있고 외상도 있죠. 혼합 가겠습니다. 혼합. 상품, 의자 100개 6만원. 상품
침낭 100개 3만원. 현금란에 90만원 입력해 주시고 외상란에 900만원 남아있는 거 확인하신 후 전표 추가할 거예요. 체크. 상단만 체크하셔도 돼요. 밑에 체크 안 하셔도 돼요. 상단 체크하시고 전표 추가. 전송까지 반드시 하십시오. 확인. 그리고 상단에 전송 여부를 확인하신 후 회계 모듈에 오셔서 메인 매출 전표 입력입니다. 왜? 부가가치세가 관련된 거래거든요. 그래서 메인 매출 전표 입력 클릭. 10월 10입니다. 그러면 입고 입력을 통해서 전표가 넘어왔는지가 보이고요. 상단에 요 전자 체크했죠. 여기 전자세금란에 전자세금 계산서다 라고 표시해 주려면 전자 입력을 해 주시는 거고, 그냥 세금계산서, 즉 종이세금계산서다 그럼 입력 안 하는 거예요. 전자니까 1번 전자 입력, 여기 하단에 여기 나와 있어요. 전자 입력. 그래서 1번 하겠습니다. 그리고 분계 부분을 살짝 보니까 차변의 부가가치세 대급금, 차변의 상품, 대변의 현금, 대변의 외상매입금 이렇게 분계 처리가 됐습니다. 네 번째, 10월 13일 지난달 영업부 직원 최영도에게 지급한 출장비를 다음과 같이 보고받고 초과 지출액은 현금으로 지급하다. 출장에서 돌아와서 출장 보고서를 받았는데 돈이 부족했대요. 그래서 현금으로 지급을 했습니다. 지급받은 금액은 30만원이고요. 실제 소요된 거는 33만원. 그래서 3만원을 현금으로 줬고요. 사용한 내역을 보니까 숙박비가 10만원, 식비 15만원, 교통비 8만원. 그런데 이 식비에서 거래처 직원과 식사대 10만원이 포함되어 있다고 합니다. 출장에서 사용되는 숙박비, 식비, 교통비는 몽땅 다 여비교통비라는 계정으로 정리할 수 있는데요. 주의하실 점은 이렇게 거래처 직원과 밥 먹었을 경우에는 접대비라는 계정으로 별도 처리해야 된다라는 것만 조심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일반 전표 상단에 있는 거 열으셔도 되고요. 회계 모듈에 일반 전표 누르세요. 10월 13일로 오시고요. 대변에 가지급금을 먼저 하셔도 되고요. 아니면 차변에 접대비 먼저 할까요? 잊어버리기 전에. 네, 접대비 800번대 경비 씁니다. 10만원. 그리고 차변에 여비교통비 800번대 여비교통비로 오세요. 33만원에서 10만원 뺐으니까 23만원 여비교통비 정리하시고요. 대변에 출장할 때 돈 보내줬으니까 가짜로 지급한 거죠. 그래서 가지급금 최영도 입력해 보시고요. 있으면 반드시 걸어 주시기 바랍니다. 코드를. 없네요. 없으면 그냥 패스. 30만원 정리해 주시고 대변의 현금 3만원 정리해 주시면 됩니다. 지금 한 개의 전표로 하라 그랬으니까 전표 번호가 1번 나와야 돼요. 커저를 여기 눌렀을 때 다 체크되셔야 됩니다. 그래서 분계 내용을 봤을 때 얘가 따로따로 떨어져 있으면 분계 전표 입력 잘못한 겁니다. 그래서 반드시 번호를 한 개로 선택한다. 차변의 접대비, 차변의 여비교통비, 대변의 가지급금, 대변의 현금. 주의할 점은 거래처 직원과 밥 먹었다 하더라도 여비교통비로 정리하면 안 되고 접대비로 정리한다라는 거. 요게 이번 문제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다섯 번째 문제, 10월 16일 지난달 경비로 사용하였던, 경비로 사용하였던 신용카드, 삼성카드 대금이 56만원 청구되어 보통예금 국민은행 계좌에서 자동이체되다. 지난달 경비로 사용했으니까 얘를 뭘로 정리해 놨을까요? 미지급금. 맞습니다. 미지급금으로 정리되어 놓은 거를 이제 결제하라라고 대금 청구서가 온 거예요. 그래서 대금을 결제했습니다. 10월 16일. 차변에 미지급금입니다. 삼성카드 걸어주셔야 되겠죠.
삼성카드 금액은 56만원. 대변에 보통예금 통장에서 나갔죠? 자, 보통예금에 국민은행 계좌 걸어주시고요. 56만원. 자, 차변에 미지급금 삼성카드 코드 걸어주시고 보통예금 국민은행 코드 걸어줘서 56만원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6번 10월 20일 상품을 매출하고 이번엔 상품을 팔았네요. 전자세금 계산서를 발급하다. 자, 전자에 체크해 놓으시고 대금 중 부가가치세는 자기압수표로 받고 거래처로부터 자기압수표로 받았으니까 뭐예요? 현금으로 정리하시면 되죠. 자, 그러면 현금으로 정리가 되는지 한번 보도록 할게요. 도대체 어디다 팔았냐? 세나 캠핑에 팔았습니다. 텐트와 의자를 팔았네요. 그럼 출고 입력을 통해서 전표 추가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물류관리 탭으로 오셔서 판매관리의 출고 입력입니다. 클릭. 10월 20입니다. 건별 과세가 되겠고요. 거래처는 세나 캠핑이 되겠습니다. 현금도 받았고 외상도 있습니다. 혼합입니다. 상품 텐트 50개 50만원. 상품 의자 200개 10만원. 그래서 4,950이고요. 부가가치세는 자기압수표로 받았다 그랬으니까 여기 수표란에 450만원 입력해 주시고요. 그리고 외상에 4,500만원 그대로 두시면 됩니다. 반드시 오케이 체크. 전표 추가. 전송까지 꼭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전송이 되었는지를 확인하신 후 상단에 메인 매출 전표 입력 클릭하셔서 10월 20으로 조회를 해보세요. 그러면 출고 입력을 통해서 전표가 넘어왔다라는 것을 알려주고요. 우리 전자 체크해놨었죠? 어디다가? 여기. 네, 맞아요. 전자세금란에 1번 전자 입력. 하단의 분계 쪽을 보시면 대변의 부가가치세 예수금, 대변의 상품 매출, 차변의 현금. 우리 수표에다가 놓았었잖아요. 그 수표 현금으로 넘어왔습니다. 차변의 외상 매출금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7번 10월 25일 좋은 상사의 외상 매입금 중 1,000만원은 소유하고 있던 주식회사 금성발행 당좌수표입니다. 지급하고 1,350만원은 약속금을 발행하여 지급하다. 자, 외상 매입금을 갚는데 보관하고 있던 당좌수표 지급했고요. 약속금 발행했습니다. 10월 25일 일반 전표로 오세요. 일반 전표 입력 10월 25일 차변에 외상 매입금입니다. 좋은 상사 1,000만원과 1,350만원이니까 2,350만원이죠. 대변에 금성이 발행한 당좌수표니까 현금이었습니다. 자, 현금 마우스로 1,000만원. 대변에 어음을 발행했습니다. 그런데 일반적인 상거래에서 어음을 발행했죠. 그렇기 때문에 얘는 뭐라고 하냐? 지급어음입니다. 지급어음. 지급어음에 좋은 상사 걸어주시고요. 1,350만원. 뭔가 하나 놓쳤죠? 뭐를 놓쳤죠? 그렇죠. 자금관리. 어음을 발행해서 지급할 경우에는 F3이라는 키를 이용해서 반드시 자금관리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적용 코드란에서 F3 어음 상태는 발행이고요. 더블 클릭해 보세요. 그러면 발행할 어음 마바의 56741234 마바의 56741234 첫 번째 거네요. 자, 첫 번째에 이렇게 색깔이 선택이 되어 있으면 선택이 됐다라는 뜻이거든요. 확인. 그러면 마바의 56741234 여기서 주의할 점 만기를 집어넣는다라는 거예요.
만기일이 지금 발행이라고 똑같죠. 그래서 이 부분을 수정하셔야 됩니다. 2024년 1월 20으로 이 부분 놓치시면은 문제 틀린 겁니다. 다 해놓고 요것 때문에 틀릴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만기일 넣는 거 잊지 마세요. 자, 이렇게 넣으시게 되면 상단에 어음의 번호와 만기일자가 돌출됩니다. 채점은 여기 하는 게 아니라 이거를 하는 겁니다. 이 부분을 채점합니다. 이렇게 해서 입력을 마쳤고요. 10월 28일 고객센터에 당월 난방요금 즉 가스비가 15만원, 광고 목적으로 제작한 수건 60만원을 보통예금 국민은행 계좌에서 인출하여 현금으로 지급하다. 회사 입장에서는 현금이 나가긴 나갔어요. 그런데 어디서 찾았어요? 보통예금에서 찾아서 줬어요. 그렇기 때문에 보통예금을 대변에 기록하셔야 됩니다. 이거 현금으로 하시면 땡 틀린 게 됩니다. 10월 28일 차변에 가스비니까 수도강렬비 맞아요. 수도강렬비로 해주시고 800번대 수도강렬비 15만원 광고 목적이니까 광고선전비 800번대 광고선전비 60 대변에 보통예금 국민은행 걸어주시고요. 75만원 이렇게 정리해 주시면 되겠네요. 얘는 뭐 어렵지 않으시죠? 자주 문제를 푸시고 또 계정 과목을 잘 기억해 두시면 쉽게 문제를 해결하실 수 있는 문제였어요. 그리고 거래처 코드 건다는 거 잊지 마시고요. 9번째 10월 31일 주식회사 명품 시스템으로부터 기준정보에 등록한 복사기 02를 구입하고 대금은 약속어음을 발행하여 지급하다. 와우. 기준정보에 등록되어 있는 복사기 2를 보러 가겠습니다. 회계 모듈에 고정자산 등록 복사기 2 우리가 먼저 열어놨기 때문에 이렇게 딱 보여요. 그런데 전체 메뉴 얘를 닫고선 보면은 닫기 한번 하고 볼게요. 고정자산 등록 네 이렇게 누르고 복사기는 뭘까요? 비품입니다. 그래서 비품이라고 선택을 하시고 아니면 막 엔터 하셔도 돼요. 이럴 경우에는 내가 비품인지 잘 모르겠다. 그러면 빈 공간으로 전체를 누르세요. 그러면 이렇게 복사기 2 아니면 뭐 차량 운반금은 차량 운반, 건물이면 건물 이런 게 있습니다. 자, 복사기 02 얼마에 샀냐? 230만원 요 금액입니다. 요 금액이 전표에 입력할 금액이 되겠습니다. 신규 및 증가란 네, 컨트롤 C 일반 전표 입력 오셔서 10월 31일 차변에 비품입니다. 컨트롤 V 하세요. 복사해 갖고 왔으니까. 자, 대변에 어음을 발행했습니다. 어떻게 할까요? 지급어음 땡 틀렸어요. 지급어음 하면 안 돼요. 왜? 상품을 사고 판 게 아니잖아요. 그죠? 상품을 사갖고 오면서 어음을 발행한 게 아니기 때문에 지급어음 하시면 땡 틀립니다. 뭐 샀어요? 비품 샀죠? 그러기 때문에 미지급금으로 해야 돼요. 일반적인 상거래 외의 거래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미지급금 거래처는 명품 230만원 그럼 어음 관리 안 하나요? 미지급금이기 때문에 어음 관리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자금 관리 안 하시는 겁니다. 근데 실무에서는 이해합니다. 예. 자, 그런데 어쨌든 저희는 시험을 대비해서 모의고사를 푸는 거기 때문에 어음 관리 안 합니다. 자, 그래서 미지급금의 명품 시스템 230 이렇게 정리한다라는 거. 즉 이번 문제의 포인트는 금액을 앞에서 4번 란 신규 취득 및 증가란에 있는 금액을 알아갖고 오셔야 되는 거고 그 다음에 비품을 구입할 때 어음을 발행했을 때 미지급금이라는 계정과 거래처 코드를 넣어준다라는 게 이번 문제의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1번과 2번 문제를 모두 풀어봤습니다.